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새로운 모습의 북극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속임수로 실제 역량을 기만했을 수도 있다며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비확산 연구센터 소장은 VOA에 외형에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북극성 4형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성 3형 또는 2형을 기반으로 한 설계에서 차별성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 5 looks like it has a longer payload section, but looks like it's basically the same missile. I know people keep saying these things are getting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but I don't see that yet. 조셉 버뮤대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위성분석 선임연구원 겸 한국석전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이른바 신형무기라고 과시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전투부 덮개의 외형이 기존과 달라졌지만 북한은 항상 이런 행사에서 위장과 은닉, 속임수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for parade, I can have a different shroud put on to imply that I have different capability. We just don't know. We can't look under the shroud. Okay? So 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assessment we give to equipment we see, or SLBMs that we see in this case. 버뮤대주 석전은 이어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지상 기반으로 개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이 바다와 육상 기반형 미사일을 상호 운용하려는 기반시설 건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실제 북한의 잠수함 건조 수준이나 증명되지 않은 역량을 고려할 때 지하시설 경락고 등에서 발사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 화성 12형과 성능 면에서 차이가 없다며 미국 본토 겨냥보다는 한국, 일본 등 영내 이웃 국가들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특히 미사일에 탑재할 잠수함 역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역량을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전 세계 28위 수준으로 특히 로켓 발사대와 해군 잠수함, 공군 전투기 수에서 위협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난 속에서도 국방비를 2배 이상 증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최근 발표한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서 북한의 군사력은 전 세계 138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6억 달러 정도였던 국방비가 올해 35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40여 개 분야에 대한 평가와 수치 등을 근거로 이같이 평가했다며 구체적으로 북한은 정규군과 예비군을 포함해 190만 병력과 탱크 6,100여 대, 전투기 458대, 잠수함 36척, 전투 초기함 250척 등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탱크와 장갑차, 로켓 발사대 수에서 상위권에 잠수함과 초계함 수에서도 2, 3위권에 올랐습니다. 한편 전체 군사력 순위 1위는 국방비가 연간 7,400억 달러인 미국이며 한국은 보유 장비 등에서 북한을 월등히 앞서며 전 세계 6위의 국방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중국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기관 등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제재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 인권 실태를 평가해 의회와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하는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위원회는 특히 북한으로 송환된 난민들은 고문과 투옥,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까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은 국제인권과 난민법상 중국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과 북한 당국이 탈북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엄격히 국경을 통제하고 있고 중국 당국은 한국의 선교단체들을 단속하고 추방해 이 단체들의 탈북 난민 구호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내 여성 탈북민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탈북 난민의 대부분은 인신매매에 취약한 여성인데 중국 정부는 이들 여성의 합법적 난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중국 내 인신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 태어난 많은 어린이들이 법적 신분 결여로 인해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중국법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행정부에 5가지 정책 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공석으로 둔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중국 정부 기관 등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부과, 중국 정부의 탈북민 조치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 촉구입니다. 또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의지를 보이지 않아 열리지 않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북한 인권 문제 회의 개최와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특히 탈북 여성과 이들의 자녀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Over the last year, the Chinese government has taken unprecedented steps to extend its repressive policies through censorship, intimidation, and the detention of people in China for exercising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맥거번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의회와 곧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보고서에 담긴 제언을 적극 활용해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 미중 관계에서 보편적인 인권과 법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이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 문제를 총괄했던 데이비드 코원 전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을 다시 CIA 부국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코원 지명자는 국가안보와 금융, 법률 분야 전문가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원 지명자는 앞서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CIA 부국장을 역임했었고 이에 앞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재무부의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을 지내면서 불법 금융활동 단속을 위한 정책 시행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해외자산 통제실을 총괄 지휘하면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 테러리스트 조직들에 대한 제재를 수립하고 관리했다고 인수위 측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도 북한 내 장애인 재활과 신종 코로나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위원회는 14일 2020년 12월 북한 활동 보고서와 2020년 12월 북한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2개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재난 대응용품 창고 유지와 비상용품 배급 지원,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11만 2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환자 1,500여 명에게 모두 3,2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